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99단은 여러분 4줄의 코드로 작성이 된 거예요. 2단. 그러니까 이게 총 4줄의 코드가 완벽하게 존재해야 99단이 완성이 되는 거고,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없어지면은 99단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에러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2단을 3번을 쓰고 싶은 거예요. 3번. 대충 1부터 3 해가지고 3번 돌리는 방법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3번을 99단, 2단을 3번 돌리고 싶으면은 이 4줄이 다 필요해요. 그죠? 이 4줄이 다 있어야 99단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여기다 넣어야만 99단이 3번 만들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99단 3번 만들어졌죠. 2단이. 근데 이렇게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여러분이 복사를 하다가 이렇게 복사할 수도 있죠. 이렇게 복사할 수도 있죠. 그러면 제가 한 줄 빼먹었잖아요. 그러면 얘가 코드가 안 돌아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99단이라는 그 기능을 이제 딱 뭐랄까 체크하시는데, 코드가 너무 길면은 여러분들 하나씩 다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제 다른 곳에다가 쓰려면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어떤 값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함수를 쓰면은 훨씬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이거를 제가 함수로 만들어 볼게요. 함수 99단을. 이 2단 99단인데, 자, 요거를 제가 함수로 만들겠습니다. 자, 함수는 뭐냐면 코드를 저장하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어떤 코드든 함수로 만들면 단 한 줄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자, 일단 함수를 만드는 그 문법적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자,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저장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코드, 예를 들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99단, 2단이 나오는 코드, 이 4줄의 코드를 잘라서 여기다 이렇게 넣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넣으시면은 줄이 좀 안 맞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자, 요 코드를 이렇게 드래그 하세요. 99단 만들어주는 요 코드를 드래그 하신 다음에 Alt를 눌러주세요. Alt. 그 다음에 그 방향키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 펑션 안에다 쏙 집어넣는 거예요. 이 중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탭을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럼 제일 깔끔하게 코드가 들어갑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코드는 저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함수라는 걸로 코드는 이렇게 저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이름만 붙여주면 됩니다. 내가 이 4줄짜리 코드를 사용하고 싶을 때 부를 이름 이거 하나만 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992라고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서로 좀 복잡한 코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4줄짜리 코드인데, 얘가 어떻게 됐냐면 992라는 이름으로 아주 간결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992 이렇게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함수는 변수랑 다르게 뒤에 소괄호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2단이 나오죠. 자, 2단을 3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3번 쓰시면 됩니다.
됐죠? 자, 아니면 아까처럼 포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3번 반복하는 반복문을 만들었어요. 자, 아까는 어떻게 했죠? 이걸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죠? 이 과정에서 복사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3줄만 복사하면은 이거 안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에러가 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복잡한 코드는 아니지만 뭔가 조금 이거를 한 번에 우리가 해석하려면 이 코드를, 그죠? 이게 뭐 하는 건지 해석하려면은 어쨌든 막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복잡한 코드라면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보다 이렇게 하면은 실수할 일도 없고 단 한 줄짜리니까. 그리고 이름만 잘 지어주면 9구단 2단을 3번 돌리라는 거구나 하면서 훨씬 읽기가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수는 무조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거의 함수 단위로 이제 프로그래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초 프로그래밍 과정 지난 다음에 이제 분석 과정에 들어가면 죄다 함수로 나와요. 죄다. 그래서 함수의 정체와 함수의 그 어떤 특성들을 좀 알고 계신 상태에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함수라는 거는 처음에 저장은 꼭 해줘야 됩니다. 이건 저장하는 코드예요, 여러분. 여기에 9구단 코드가 들어있다고 해서 9구단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단순히 저장하는 거고요. 이제 함수에 저장된 코드를 사용하고 싶으면은 함수를 사용 또는 호출 이렇게 불러요. 요 행위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함수를 사용하는 행위는 그냥 함수 이름과 뒤에 소괄호를 요거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컴퓨터가 R이 이걸 딱 보고 이거 함수네? 해서 여기로 가요. 그래서 함수에 있는 내용 그대로 실행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9구단을 우리가 훨씬 쉽게 쓸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9구단 2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9구단 2단을 못 짜요. 만약에 못 짜요. 대신 좀 잘하는 사람이 와서 9구단을 이렇게 짜주고 갔어요. 함수로. 그럼 여러분들은 9구단을 어떻게 만들지 몰라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용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게 함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밍을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누군가가 프로그래밍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 여기를 엄청 어려운 코드를 다 짜놓고 함수로 딱 묶어서 여러분들한테 주면은 여러분들 그냥 쓰시면 돼요. 함수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짜시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힘들게 엄청 어려운 코드를 다 짰으면 이거를 한 줄의 함수로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일단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다. 함수의 저장 하는 거를 함수 정의라고 해요, 보통. 그리고 함수 호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의도 하지 않고 함수를 호출할 수는 없고요. 정의를 해서 만들어 놨어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으시면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됐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4줄짜리 코드를 계속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번만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이런 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코드의 재사용이라고 한 거고요. 4줄짜리가 한 줄이 됐으니까 하나의 덩어리가 된 거잖아요. 구조화라고 한 거예요. 이 용어에 대해 집착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딱 요거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